한 권의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평생 참아왔던 할아버지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던 78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장롱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대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허전하여 무엇이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낡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 옷가지를 정리하던 중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맨 안쪽에서 낯선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오래된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랜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손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12살 소년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선 채 표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손자가 살아 숨쉬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함부로 펼쳐서는 안 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는 방바닥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손자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셨다. 친구들은 자동차를 타고 왔지만 나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시간이 제일 좋다. 그 글을 읽자마자 할아버지의 눈앞에 그 시절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른 아침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던 기억. 민호는 늘 종알종알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젯밤 꿈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 친구와 다툰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그 모든 이야기에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 15분 남짓한 등굣길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제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함께 시장에서 먹었던 호떡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겨울날 손을 호호 불며 나눠 먹던 따뜻한 호떡의 맛, 설탕물이 손등에 떨어져 서로 마주보고 웃던 순간까지 손자는 세세히도 적어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집으로 돌아오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산이 작아 할아버지의 어깨가 온통 젖었지만 손자는 그것도 모른 채 제잘거리며 걸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일날 직접 접어준 종이약 이야기까지 공책에는 크고 작은 추억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어느새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갈수록 조금씩 반듯해져 갔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투른 글씨에서 소년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자라나는 모습이 마치 손자가 눈앞에서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중간쯤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할아버지랑 사는 게 안 됐다고 놀렸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그런 말한 게 미안해졌다. 나는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을 때가 많다. 할아버지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할아버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손자의 부모가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 손자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할아버지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손자에게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손자는 그 시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져 잠시 공책을 덮고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손자가 열이 펄펄 끓던 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곁을 지켰던 그날 손자는 반쯤 감긴 눈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할아버지는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밤 손자의 이마를 짚던 자신의 손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가 먼저 먼 곳으로 가게 되더라도 너무 오래 울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 손자여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손잡고 시장에 가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참으려 했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할아버지의 숨죽인 흐느낌만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을 조심스럽게 넘기자 표지 안쪽에 작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풀로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듯 모서리가 살짝 들뜬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봉투를 떼어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모은 돈이에요. 조금밖에 안 되지만 꼭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심부름값이나 세뱃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은 끝내 전해지지 못했지만 손자의 마음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폐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책을 꺼내 조용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할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단다. 내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구나. 처음에는 그 말을 건네는 것조차 힘들어 목이 메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할아버지의 하루를 여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공책을 쓰다듬고 손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창밖의 날씨를 손자에게 들려주듯 중얼거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금 덜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자가 좋아하던 호떡을 사와 공책 앞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종이약을 접는 아이들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 옆에 손자와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젊은 부부가 손자를 데리고 이사를 온 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낯선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넘어져 울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손을 털어주는 동안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민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종종 그 아이와 함께 놀이터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그 짧은 시간이 오래전 자신이 손자와 나누었던 시간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일을 했습니다. 손자의 편지 마지막 줄, 다음에 다시 만나면 또 손잡고 시장에 가요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홀로 시장에 나가 손자가 좋아하던 호떡을 2개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집으로 가져와 공책 옆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할아버지 혼자 시장에 다녀왔다. 그래도 내 목까지 사왔으니 같이 먹는 셈 치자꾸나. 빈방에는 대답 대신 고요함만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조금씩 슬픔과 그리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자 할아버지는 낡은 공책을 새 종이로 정성스레 감싸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종이가 더 바스러지기 전에 손자의 글씨 하나하나를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공책을 보고는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거 민호가 쓰던 공책이네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딸에게 공책을 건넸습니다. 딸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릴 적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긴 그 공책 앞에서 딸 역시 오래도록 삼켜왔던 그리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2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기억하는 손자의 모습을 조각조각 맞추어 가듯 천천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렇게 슬픔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어갔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오래도록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단다. 내 엄마도 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더구나. 우리 모두 너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 부디 편히 쉬어라.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진심으로 전한 사랑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낡은 공책 한 권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손자가 남긴 서툰 글씨와 구겨진 지폐 몇 장은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남아있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건넸던 다정한 말과 함께 보낸 시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고 할아버지는 공책을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손을 잡고 걷던 골목길의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평생의 추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손자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어떤 말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나요?
가장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